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미생물들의 이제 전반적인 아주 간단하지만 전반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해설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나라의 대통령은 기후 변화는 무슨 기후 변화냐?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중국의 어떤 미국의 제조업을 누르려는 중국의 음모다 기후변화라고 하시는 대통령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수긍은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후변화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 이전에 어떤 300ppm이 안 되는 그 CO2 농도가 지금은 400ppm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니 계속해서 그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가 빠르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는 묵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온도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북극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도에서 연간 지표 평균 온도 변화 부분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북극이 훨씬 더 빨간색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북극은 약 2배 정도 더 빠르게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결과들로 또 북극의 해빙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이런 속도들로 가다 보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북극에서는 이런 얼음들을 볼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후 변화가 동물에는 이제 아까 북극곰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북극곰이나 펭귄이나 북극 지역에 살고 있는 술록과 같은 동물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북극곰이 먹이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기사들은 많이 접해서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후 변화가 미생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하고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아까 동물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미생물은 양방향으로 영향을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생물에 의해서 어떻게 기후변화가 조절이 되는지 가속화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그 온실가스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훨씬 강력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메탄의 수질을 보시면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 대기로 방출되는 메탄의 양이고요.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자연적으로 대기로 뿜어지는 연간 메탄의 양인데요. 이게 숫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런 습지나 이런 데에 비해서 왼쪽에 하이드레이트라고 표시된 부분은 실제로 대기로 방출하는 메탄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기 이제 보관량을 보시면요. 왼쪽에 해양에 있는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 오른쪽 컬럼을 보시면 그 메탄이나 어떤 가스의 종류들이 물 속에 갇혀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온도, 꽤 낮은 온도와 꽤 높은 압력 그 조건 하에서 생성되는 것이 이제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드라이 아이스처럼 저런 형태로 돼 있고 불타는 얼음이라는 되게 아이러니한 불타는 얼음과 불탄다라는 그 상반되는 특징을 가진 것이 이제 가스 하이드레이트인데요.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은 양이 왼쪽 붉은색으로 박스 칠해진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동토층에도 역시 이런 가스 하이드레이트로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의 메탄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영구동토층이라는 것은 2년 이상 0도 이하로 유지되는 그 땅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잠재적인 어떤 시한폭탄처럼 메탄을 품고 있다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거나 하면 이런 부분이 녹으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가스하이드레이트는 불타는 얼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시면 이제 저희가 북극에서 이렇게 채취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진짜로 얘가 물도 가지고 있지만 메탄, 가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에 태워보면 정말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끝까지 이제 있다 보면은 이런 제일 오른쪽에 있는 표정까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기도 하고 감쇄시키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탄은 왼쪽 이제 막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요. 이런 세 가지 기작으로 메탄을 만들어내기도 하기도 하고요. 눌러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원핵생물이 세균과 고세균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고세균들이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생성된 메탄을 이제 없애버리는 역할들은 두 가지 기자,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도 하고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고세균과 세균이 같이 하거나 또 세균만 하거나 이런 다양한 기작들로 미생물들이 메탄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으로 잠깐 가보면요. 북극의 영구동토층, 아까 0도 이하로 2년 이상 유지되는 땅을 영구동토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구동토층이 북반구에는 거의 4분의 1 이상이 북반구는 영구동토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녹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영구동토층 안에서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미생물들이 이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메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메탄을 산화해서 또 다른 온실가스인 CO2를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이런 메탄 순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퇴적물에서도 역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가스하이드레이트라는 형태로 메탄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온도가 낮은 온도와 고압에서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도가 증가하면서 이 가스하이드레이트를 품고 있는 퇴적물들이 녹아내린다면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팩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또 메탄이 직접적으로 화산 형태로 뿜어져 나오는 진흙 화산이라는 것이 북극에 많이 존재합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는 전 지구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머드 볼케이노 같은 경우는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하콘 모스비 머드 볼케이노라는 것이 1990년대 초반에 발견이 된 이후로 굉장히 이제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왜 이 메탄이 뿜어져 나오고 어떻게 미생물들이 메탄을 소비하고 없애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네이처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들의 그 퍼블리시가 출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그 다음으로 이제 북극해에 있는 많은 이제 메탄 하이드레이트 중에서도 저희는 그 척치해라는 러시아 위쪽에 있는 척치해라는 곳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그리고 캐나다 위쪽의 버퍼트해라는 데서 연구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저희가 논문에 출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